자,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후속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소비자 구축하고 되게 중요한 게 별 5개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게 후속 관리인데 그 후속 관리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강사님은 누구실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마스터 송은경입니다. 오늘 강사님. 오늘 강사 누군지 아셨어요? 네. 네, 오늘 후속 관리에 대해서 자료 보여드릴게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다 같이 음소거 할게요. 네. 화면 보이시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화면 보이세요? 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후속 관리 우리 아주 중요한 거죠. 어찌 보면은 이 후속 관리에 따라서 파트너가 빨리 나오고 안 나오고 아니면 제대로 된 파트너가 나오고 안 나오고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잠시만요. 세팅 좀 할게요. 자, 오늘 같이 후속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될지, 뭔지, 그 다음에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후속 관리. 후속 관리를 하는 이유가 있죠. 이유. 왜 후속 관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소비자 구축을 처음에는 사업자를 찾기보다 소비자를 찾으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우리 스폰서님들께서. 그것은 제품을 쓸 소비자들로 시작을 해서 그분들이 점점점 발전해서 캐시백을 받는 구도를 갖게 하고 해서 소비자가 일단 첫 시작은 제품이 좋고 싸서 쓰는 자체로 이익이 되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은 좋은 제품을 싸게 쓰면서 내 생활비가 절약이 되면서 여기는 그것을 소문을 냈을 때에 어떤 수입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까지 이렇게 발전시켜 가면서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 가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두고 가는 거는 결국 나와 함께 성공해 갈 파트너를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나랑 사업하자로 다가가면 나 믿고 인생을 걸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나를 믿고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대부분 처음 나와서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면 나랑 같이 사업하자로 다가가게 되면 그 사람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제품이 일단 어차피 우리는 써야 되는 생필품을 가지고 그걸 쓰는 자체 써야 되는데 어디서 쓸까를 결정할 때 여기에서 쓰는 게 당신에게 이롭다라는 것들이 먼저 인식이 된 후에 차츰차츰 다음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그렇게 이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비자 구축하는 부분도 그분들을 후속 관리를 하는 부분도 결국은 내가 이분들을 통해서 나랑 함께 성공할 파트너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제품을 알게 되고 소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후속 관리를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 누군가에 의해서 후속 관리 계속 받으면서 제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쓰고 있는지 이런 관리 그 다음에 꾸준하게 이렇게 신제품도 소개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제품을 바꿔 쓰고 그 쇼핑몰 자체를 마트 자체를 조금 이렇게 체인지하는 이런 과정으로 변해가고 또 그런 과정에 또 후속 관리를 받으면서 내가 애용자로 바뀌어가고 그러면서 또 보상 플랜도 듣게 되고 아니면 우연한 기회에 이제 내가 소개하고 이런 과정 통해 내가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수당이라는 거를 타게 되고 이 수당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또
알려주는 과정 중에 또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분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 그러면서 내가 고민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과정 중에 또 세미나 초청, 미팅 초청 이런 것들에 참여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나. 그럼 나와 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내가 스폰서에게 관리받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제품을 전달했던 소비자들 중에 긍정적인 사람을 찾아서 내가 스폰서한테 받았던 그 관리 그대로를 받으면 여러분 지금 현재 모습처럼 되어지는 분들이 생겨나겠죠. 요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후속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속 관리 개념이 왜 내가 이 후속 관리를 하는지, 어떤 목적을 두고 일을 하는 건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후속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후속 관리도 하는 과정 중에 단계별로 다 다르겠죠. 소비자분들이 이제 막 제품을 써서 좋은지 어쩐지도 모르는 분들한테 사업적으로 다가가는, 이렇게 되면 후속 관리가 그 단계가 조금 어긋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소비자의 그 어떤 과정에 잘 맞춰서 소비자의 그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아니면 제품을 쓰고 있는 좋아하는 요 단계별로 후속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후속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써보고 좋아서 알려줬는데 그분이 구매를 했어. 그런 대상자, 아니면 내가 판매사를 도전하면서 제품이 들어갔던 소비자, 강매를 당했건 어쨌든 나를 통해서 제품이 들어간 소비자에게 관리하는 것들은 그 어떤 후속 관리를 해야 될까요? 구매해간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잘 쓰고 있나? 그 다음에 쓰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아니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없는지, 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반드시 후속 관리를 통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사놓고 안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써보니까 좋지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사람이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한 번씩 더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쓰면서 불편하거나 조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게 된 계기 같은 게 없는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저의 소비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회장님께서 그 얘기를 한번 하셨었어요. 강의 시간에. 우리 아이크림 그 크림통 같은 게 이게 충전을 하게 되면 빨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용량 그대로의 케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 있게 케이스를 이렇게 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적당 용량, 그러니까 거기 써 있는 용량만큼을 이제 충전을 하지만 남는 공간들이 생겨요. 그런 공간이 생기면서 이게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겠죠. 택배 배송이나 이런 걸 이제 거쳐가면서. 그래서 그 안에 기포가 생기는 거죠. 공간이 생기는데 그게 크림이 이렇게 막 뒤섞이면서 안쪽에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소비자가 이걸 이제 열어서 써봤을 때 이렇게 쓰는 과정 중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안에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 모습을,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용량이 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꼈다라는 거죠. 근데 회장님께서 그때 강의 시간에 이게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 중에 안에 기포가 생길 수 있다. 그거 다 이렇게 걷어내서 용량을 재보면 제 용량대로 잘 들어가 있다. 요런 이제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후속 관리를 통해서 그런 설명들도 또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저도 아이크림이 한 분이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줬는데 그 설명을 듣기 전에는 뭐야 여기 이렇게 용량도 속이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지. 그 다음에 뭐 우리 이렇게 펌핑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 용기가 뭐 이렇게 펌핑이 잘 안 된다든지, 토너 같은 경우에 이게 해도 잘 안 나오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얘기를 들어서 교체해 줄 수 있게끔 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뭐냐면 뭐 필링젤 같은 경우 물기가 있는 곳에서 사용을 해서 각질이 제거가 안 되는
잘 못 내 가지고 별로다 이렇게 하고 안 써 버리는, 얘기도 안 하고 안 써 버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사용되어서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품이 들어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이런 관리를 반드시 체크하면서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여러분이 한 번 그분한테 제품을 전달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써 보고 제대로 효과를 봐서 재구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소비자들의 어떤 컴플레인이 왔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려고 해야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계속 쓸 수 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팔기만 하고 전달만 하고 뒷수습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을 믿고 우리를 믿고 써줄 사람이 많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요렇게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제품을 들어가서 이제 잘 쓰고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소비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런 긍정적인 소비자들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쓰고 있는 제품이 재구매가 되어질 수 있게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관리를 하셔야겠죠. 그렇다고 갈 때마다 "뭐 떨어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대충 이렇게 제품들마다 주기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근접해 있는 어떤 어 제품들이, 예를 들어 뭐 토너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을 쓴다든지 뭐 2달을 쓴다든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대부분 요 정도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떨어져? 이렇게 구매가 일어날 때 후속 관리를 하는 과정 중에 그런 것들도 체크해 봐서 내 그 다이어리에다가 체크해 놓는 거죠. 그럼 이분이 구매를 할 당시에 며칠 날에 제품 구매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써 놓으면 좋겠죠. 그러면 대충 한 2달 정도 됐을 때 '아, 이분이 토너가 떨어질 때가 됐구나.'라는 것들을 체크하면서 그때 딱 가는 게 아니라 그 후속 관리를 정기적으로 해 가면서 내 얼굴을 봤을 때 생각날 수 있게끔 요렇게 좀 재구매가 되어질 수 있게 끊임없이 내가 얼굴을 비춰 주고, 왜냐면 처음에 인제 내 정체성을 밝히고 나서는 내가 찾아가는 이유를 내가 굳이 애터미 얘기를 막 하지 않아도 왜 오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잘 얼굴을 보여주면서 인사하고, 뭐 톡으로 인사를 하든 문자로 인사를 하든 통화를 하든 한 번씩 찾아가든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그렇게 찾아가는 과정 중에 신제품이 나오는 게 있으면 제품도 한번 보여주기도 하고, 뭐 맛을 보여줄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게도 한번 해 주고, 부스터 나오면 부스터 가져가서 한번 요렇게도 해줘 본다든지. 그래서 견물생심이라 그러죠. 이렇게 제품을 보면 그다음에 이런 걸 보여주면서 효과를 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이번에 이렇게 나온 거야. 가격이 얼마야." 그리고 직접 써 보게 하고 향도 맡아 보게 하고, 요런 과정을 통해서 신제품을 소개하는 과정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트를 이분들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긍정적인 소비자들에게는 이런 신제품 소개도 이루어져야 되고, 직접 보게, 만져볼 수 있게, 체험해 볼 수 있게, 먹어볼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마트 체인지를 할 수 있게끔 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소비자가 하나하나 제품을 바꿔 쓰는데 내가 지금 좋아하는 제품만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다른 제품들, 대부분 좋아하는 제품들은 내가 이렇게 좀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하면서 쓰는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애터미 제품에 막 별 생각 없이 쓰는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뭐 우리 위생팩 같은 거, 위생 장갑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디에서 사도 상관이 없다.'라고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인제 얘기를 해 주면서, 우리 위생팩 같은 경우 사실 어 음식을 직접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는 경우, 어디에 담아갈 때 뭐 위생팩에 담아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유기농 재료 이런 것들 막 신경 써서 사면서 결국 그걸 담는 그릇이나 담는 위생팩에는,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만들 때 직접 음식에 닿는 위생 장갑 이런 거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화학 성분을 만든 비닐로 된 장갑으로 이렇게 했을 때 좋지 않다라는 것들도 한 번씩 어필해 주면서, 이런 것들도 애터미 제품이 이렇게 우리 뭐 "사탕수수 폐당밀로 만든 이런 걸 써 줘야 된다."라는 것도 한 번씩 얘기해 주면서, 음 여기 이런 걸 바꿔 쓰면서도
소비자한테 이런 이익이 있다라는 거, 포인트가 이렇게 모였을 때 캐시백도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소비자 설문을 통해서 똑똑한 소비 생활을 해보자라는 이런 방향들도 이제 긍정적인 소비자들한테는 제시를 해줄 수 있겠죠. 이걸 한 번에 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나가면서 정도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점점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시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최근에 설문조사 하는 게 우리 여러 가지가 있죠. 소비자 설문하는 게. 소비자 설문지가 있었고, 우리 센터에서 그때 만들었던, 뒷면에 체크해가지고, 총 PV에 계산해가지고, 앞으로 넘겨서 30, 30 맞으면 수당이 어떻게 되고, 요 용지 생각나시죠? 그것도 소비자 설문지 하나 있고, 또, 김영준 본부장님이 알려주셨던 건가? 그 전단지 소비자 설문하는 거, 직접 보면서 쓰는 거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 전단지 소비 설문이 있고, 또 우리 유튜브에 보면 오천재미라는 그 분이 직접 소비자를 찾아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어요 하면서 직접 거기다 동그라미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일어나는 것들을 애터미 전단지를 통해 동그라미 했을 때 이걸 또 토탈 해보는 거. 그 전단지 설문이죠, 그것도. 그리고 그분이 또 최근에 설명한 것 중에 전단지 설문은 사실 연세 좀 있으신 분들 직접 보고 이렇게 체크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 그게 더 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전단지 설문보다는 우리 휴대폰에 있는 어플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걸 더 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천재미 이분이 이제 그 소개해줬던 어플이 있는데 제가 이걸 해봤는데 이것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플레이스토어에 보시면 소비자 설문이라고 치면 요 어플이 나와요. 이걸 다운받으셔서 다운받은 그 어플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여기 시작을 누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본인을 포함해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 수를 쓰게 돼 있어요. 저희는 이제 4명이라서 이게 4명을 체크하고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건강기능식품 중에 먹는 것들이 뭐가 있나. 저는 면역 개선식품, 홍삼도 먹고 논이도 먹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먹고 있는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뭐 비타민 중에 종합 비타민을 먹느냐, 이거 이제 대충 제가 체크를 해본 거예요. 유산균, 칼슘 먹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또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것들을 다 체크하고 나면 이렇게 끝에 가서 여기 작성 완료가 나와요. 다 체크하고 나서 작성 완료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총 이게 애터미 제품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총 88개 항목 중에서 61개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선택 품목의 총 금액을 합산해주고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와요. 총 포인트는 40만 4,760포인트입니다. 1년간 꾸준히 사용하신다면 약 1,480만 3,480원이 들고 캐시백 횟수는 7번에서 14번 정도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면 7번을 받을 때는 뭐 45만 원 정도, 뭐 14번 받을, 요거는 이제 상황의 계보도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죠. 14번 받으면 91만 원 정도 1년 동안 이 소비를 하면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돼서 나와요. 그럼 이것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결과를 또 상대편한테 보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저장을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제 핸드폰에 이 소비자 설문해 주신 분 대상자를 저장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나중에 또 볼 수도 있고 제 이름을 이렇게 쭉 써서 저장을 하면 이런 것들이 고객 자료가 만들어져요. 그럼 요거를 결과 보내기를 누르면 카톡으로 공유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분한테. 그럼 그분이 요걸 받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럼 이걸 보여주시면서 똑똑한 소비를 해 나가자 이렇게 알려주고, 이걸 어차피 쓰는 생필품들이니까 이걸 애터미로 바꿨었을 때 소비자 상대편 당신에게 이런 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걸 같이 내가 관리하면서 만들어 드리겠다, 한번 해보자,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품을 바꿔 써보자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소비자 설문 이 어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려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활용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일단은 캡처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단계별 후속 관리 중에 애용자로 변화시키기. 여기서 애용자라는 것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재구매를 하면서 제품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한테 소개도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긍정적인 소비자들을 관리하는 과정 중에 이분들을 내가 꾸준히 관리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게 하고 제품 가짓수를 늘려쓰게 하고 마트를 체인지하는 거가 당신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차츰차츰 알려주는 과정 중에 사람을 또 소개받아가고 그래서 그 캐시백 받는 구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소개해서 함께 쓰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이제 차츰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캐시백도 설명을 해주고 캐시백 받게도 해주고 관리를 하는 과정 중에 그래서 보상 플랜도 같이 설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네 잠시만요. 보상 플랜 설명도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같이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게 당신만 쓰세요 이렇게 바꿔 쓰는 게 이익이에요를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자체가 제가 애터미를 바꿔 쓰는 이유 제가 마트 체인지를 하고 저도 캐시백을 이렇게 받고 있고 그러면서 6만 얼마 받은 것들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자랑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제품 쓰면서 이렇게 캐시백을 받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당신도 한번 이렇게 되어보자, 만들어보자, 같이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인지가 되어지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애용자들을 나와 함께 할 파트너로 만들어 가는 게 이제 우리 최종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 애용자들 중에 시간이 좀 걸리는 분도 있고 또 애용자들 중에 이런 것들 얘기했을 때 나랑 함께 지금 꿈을 갖고 일할 사람들을 찾아내 줘야 돼요. 그 안에서. 자,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후속 관리 지금까지 단계별로 쭉 해왔잖아요. 해온 과정에서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정 시기가 됐을 때 같이 얘기도 나누고 가면 맨 애터미 얘기, 애터미 제품 쓸 거 없어, 애터미 뭐 떨어진 거 없어, 이런 것도 있어, 한번 사봐.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것보다 할 얘기 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비자가 저 사람은 나한테 팔러만 오는구나, 애터미 얘기만 하러 오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좀 들지 않도록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내가 살아오면서 애터미를 어떻게 만났고 그 다음에 이런 걱정을 나는 평소에 하고 있었고 내가 돈을 조금만 있으면 내가 뭐 직장이라도 아니면 알바라도 할 자리가 있었으면 할 상황이 됐으면 그거 벌어서 난 이렇게 쓰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고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다 보면 그분도 또 그분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그 신뢰 쌓기 과정 중에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현실 점검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 이분이 지금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구나. 지금 가게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속사정을 보니까 사장 월급도 제대로 못 가져가고 종업원들 월급은 줘도 사장은 제대로 그 종업원들보다 이익을 못 남기고 있는 이런 것들도 듣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냥 평온하게 살고 있지만 내가 아팠을 때 그런 수입이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위기감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세미나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이분과 상황이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 이야기를 내가 저번에 세미나 갔을 때 이런 얘기 들었는데 사장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얘기들 서로 하다 보면 그분이 걱정하는 부분을 애텀이라는 도구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줄 수 있겠죠. 그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막 찾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거고 대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있는 건데 애터미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도구가 그분의 그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도 있는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한 번씩 또 가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나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엄마의 그 생활비나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을 회장님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후속 관리하는 대상자 중에. 그런 생각 못 했는데 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엄마도 그런데, 우리 아빠도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내가 이 애터미를 아니요다.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 남편의 뭐 정년 퇴임이 가까워 왔어. 근데 그거를 이제 퇴임하고 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누군가한테 내가 그 남편이 정년 퇴임하는 것들을 늘 고민하고 그 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애터미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차츰차츰 내가 만들어가면 그것도 해결해 줄 수 있을 수도 있겠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눴을 때 그게 공감이 되어지고 나도 그런 걱정했는데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터치하면서 이분들에게 그 고민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애터미라는 것들을 또 알려주는 이런 과정들이 또 필요하다는 거기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분의 고민이 뭔지를 알아서 애터미 도구가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내가 터치해주고 체크하고 그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또 스폰서랑 같이 가서 스폰서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분한테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내가 파악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그럼 미팅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하면 더 효과적일지를 파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후속과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내가 도와줄게 함께 만들어 가보자. 나도 내 꿈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은 내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결국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의 고민도 우리 같이 해서 얘기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보자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파트너가 생겨나는 거죠. 다음, 후속 관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후속 관리를 하러 가야 되겠다. 첫 번째가 이미지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첫인상이 딱 봤을 때 3초 안에 결정된다고 하죠. 근데 그 첫인상을 바꾸기는 시간이 걸린대요. 첫 번째, 우리가 외모가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습이 좀 단정한 모습으로 뭔가 내가 이 일을 임하는 태도가 뭔가 바뀐 평소의 내 모습이 아닌 좀 단단히 내가 맘먹고 뭔가 일을 시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면 평소에 입던 그대로 늘 보던 그 모습 티셔츠에 바지 티셔츠에 추리닝 바지라든지 머리도 이렇게 부시시하게 다니는 늘 그 모습 그대로를 하고 다니면서 내가 뭐 삶을 바꿔보겠다, 내 꿈을 이루고 난 성공해 가겠다라는 얘기 자체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뭔가 어떤 일을 만나서 단단히 맘먹고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좀 줄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복장이죠, 복장. 그다음에 표정, 말투 이런 것들이 조금씩 우리가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죠. 일하는 사람, 내 삶을 좀 더 멋지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 복장 뭐 좋은 옷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혼식장 갈 때 입는 옷 있죠. 그런 느낌으로 늘 이렇게 단장을 하고 그다음에 머리도 최대한 예쁘고 단정하게 그렇게 좀 뭔가 하는 그런 분의 모습으로 좀 변해갔으면 좋겠다. 후속 관리를 하러 다니실 때도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그렇게 하고 다녀야지가 아니라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이미지로 좀 후속 관리를 하실 때 다니셨으면 좋겠다. 말투도 되게 중요해요. 표정도 꿈을 가진 사람의 표정으로 좀 억지로라도 그렇게 지으면서 후속 관리를 하시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후속 관리를 하러 가서 이거 진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스폰서 욕을 한다든지 파트너 욕을 해요. 그 소비자한테 가서.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일을 망치자고 다니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후속 관리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최종적인 목표가? 나랑 함께 성공해 갈 사람, 나랑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 일인데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 팀의 스폰서 욕을 그 소비자한테 하고 있어. 그다음에 내 파트너 욕을 그 소비자한테 하고 있어. 이분한테
우리 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욕하고 있는 스폰서랑 같이, 내가 욕하고 있는 파트너랑 같이 일해보자라고 하면 그분이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없으신 거야, 이거는. 후속 관리를 하면서 뭐 때문에 자기가 후속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그냥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가가지고 스폰서 욕을 했어. 근데 그 스폰서를 데려가서 비전 제시를 한다 한들 그 분이 그게 말이 들어오겠어요? 평소에 내가 욕하던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같이 일하는 파트너 밑으로 들어갈 사람일 수도 있고 이분이. 그죠? 함께 그분하고 같이 일할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팀의 분위기 자체를 본인이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다니면서 우리 팀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후속 관리하러 간 대상자에게 스폰서 파트너 욕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이 진행이 되겠는지. 이건 정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한다 해도 그분한테 내 하소연을 하러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와서 막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는 내 자신과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늘 긍정적인 얘기, 내 파트너 자랑, 내 스폰서 자랑을 하셔야 어머 나 저 팀에 들어가서 같이 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정말 조심하세요. 은연중에 나오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에게 그 후속 관리한 그 상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면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찾아가서 밥을 얻어먹고 온다든지 계속 찾아가서 차를 그 사람이 내게 한다든지 차값을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면 부담스러워요. 오는 게. 차라리 내가 밥을 사줄 수 없는 상황이면 밥대를 지나서 간다든지 차값을 낼 수 없는 상황이면 차 마시는 것을 내가 준비해가지고 가서 어떤 공간에 가서 그냥 같이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시면 그분이 밥 한 번 사면 나도 밥 한 번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면 상대한테 계속 부담을 주고 어떤 분들은 본인이 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후속 관리하는 대상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자꾸 안겨주면 안 된다. 그럼 지속적으로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서 그래요. 앉아가지고 기운이 다 빠져서 이 일은 처음에 돈이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얘기들. 은연중에 그냥 툭툭 이거 원래 처음에 돈 안 되는 일이야. 이게 진짜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이 인식을 바꿔간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후속 관리하러 가서도 그 소비자들한테 그런 얘기. 그리고 또 내가 얼마를 팔았다고 오늘. 그 팔고 다니는 일이 아닌데 본인이 팔고 다니는 거. 처음에 전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뭐 하면서 내가 얼마치를 팔아냈다고 막 그러면 그 상대편이 내가 일을 하면 저렇게 팔고 다녀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 입에서 내가 내뱉는 말들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잘 하시면서 내뱉어야 된다. 후속 관리해서 갔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평소에 관리를 후속 관리하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스폰서랑 같이 갔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좀 긍정적인 분들, 좀 비전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스폰서를 또 모시고 가서 같이 미팅도 이렇게 하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미리 해주셔야 될 것이 스폰서 입장에서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후원하러 가보면 지금 내가 미팅할 이분이 내 파트너, 함께 가는 파트너의 계보도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그 다음 이분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정도까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대화할 때 그걸 참고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제품도 안 써본 분한테 비전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품을 쓰고, 좋아하고 긍정적이고 소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제품 써보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상황을 모르면 이분은 여기를 긁어줘야 되는데 딴 데 긁어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스폰서가 가서. 그게 파악이 정확히 안 돼 있으면. 그냥 무조건 갖다 그냥 붙이면 뭔가 일어나겠지. 이렇게 후속 관리를 하시면 안 돼. 스폰서를 붙일 때는. 그래서 어디 정도까지 와 있는 파트너인지, 소비자인지, 그거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이 분은 지금 현재 계보도상에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가 이거고 내 계획이 이건데 이때 이 분을 어느 위치까지 끌어올려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스폰서랑 얘기가 아주 잘 되어서 그 미팅 한번 이렇게 약속 잡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게 여러분 잡으시는 거잖아요. 그게 최대한 잘 되어질 수 있게끔 서로 얘기도 잘 돼야 되고 예, 어제 인사하셨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자, 그 다음에 동행의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준다. 이 분한테 가서 어떤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 거죠. 이분한테 지금 필요한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랑 약간 비슷한 이야기죠. 동행해서 이분한테 우리가 어떤 것까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스폰서한테도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그 미팅 시간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상대 환경과 상황. 이분 이제 후속 관리를 통해서 나는 이래서 일을 하는 거고 또 그 사람 얘기 듣다 보면 아, 이 사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스폰서한테 미리 얘기해주면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노후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는 분이야. 그럼 가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노후에 대해서 이게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끼어들게 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스폰서를 데려갔을 때는 최대한 스폰서 말을 잘 들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다 이야기할 거면 스폰서를 뭐하러 굳이 데리고 가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은 스폰서가 한마디 하면 옆에서 5마디 거들고, 한마디 하면 막 10마디 거들고, 이렇게 하면 얘기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스폰서랑 미팅을 붙였을 때는 꾹 참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폰서님이 또 다 옳은 말만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보상 플랜 설명하는데 30대 30점, 30대 30을 30점이라 그랬어. 30대 30 맞으면 15점인데 30대 30 맞으면 30점을 주고요. 이렇게 말이 잘못 나와서 얘기했어. 그 자리에서 그걸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비자는 30대 30이 15점인지 30점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굳이 스폰서가 이거 틀리게 얘기했다고 막 끼어들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절대로 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진짜 가서 누구 얘기를 들으러 왔는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끼어들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얘기 평소에 여러분이 가셔서 하시고 스폰서랑 미팅을 이제 주선을 했을 때는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스폰서 프로모션을 평소에 잘 해두면 좋겠죠. 그럼 얘기가 잘 좀 그분도 평소에 그 얼굴은 못 봤어도 우리 스폰서 중에 누가 있는데 이런 분이야 이런 자랑을 막 해놨으면 아 그때 그 얘기했던 분이 이분이셨어 이러면서 얘기를 했을 때 좀 얘기가 대화가 잘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좋은 이미지로 들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사람이 이미지가 안 좋은 상태로 들으면 그 말 자체가 다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바로 직제 스폰서 그 위에 스폰서 또 우리 스폰서 중에 또 이런 분도 있는데 또 우리 스폰서 중에 이런 분도 있는데 이분 이렇고 이런 자랑들을 평소에 좀 잘 해놓으시면 내가 나중에 한번 꼭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볼게 이런 얘기들을 좀 해놓으시면 그죠? 그럼 그 대화가 조금 더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까 분위기도 좀 좋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폰서 프로모션을 잘 해두기.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이 스폰서님 진짜 어려운 시간 내서 오니까 시간을 헛되지 않게 서로 시간이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그 약속 시간을 최대한 잘 이렇게 지켜갈 수 있게끔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들을 만드는 걸 여러분 중간에서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제대로 듣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셔야 상대도 긴장하고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붙여놓고 딴짓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붙여놨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이거지. 그럼 당신은 다른 거 하고 있어. 휴대폰 보고 있거나 전화 또 심지어 전화 오면 여기 전화기 무음으로 해놓고 전화 받지 않는다 이것도 써있죠. 그 전화를 받으러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스폰서랑 미팅을 붙이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시는 거지. 이분하고 지금 성사가 잘 돼야 되고 얘기가 잘 돼야 내 파트너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그 분위기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깨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다 보면 전화기가 자꾸 울리고 카톡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그거를 끌 생각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두는. 그래서 그 듣고 있는 분이 자꾸 휴대폰에 눈이 가게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최대한 분위기를 여러분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저는 심지어 미팅을 갔는데 같은 테이블에서 그분이 보험으로 부업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같은 테이블에서 미팅을 붙여놓고 본인은 거기서 탭북을 열어놓고 그 보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여러분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파트너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셔도 안 돼요. 그러면 저부터도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굴 위해서 여기 와서 앉아서 이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다음엔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그분이 미팅 붙이는 곳에 가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참 주의하실 게 많은데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은연중에.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소중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잘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미팅하는 중에 주문 전화가 오면 포인트 아깝죠. 받고 싶죠. 그렇지만 뭐가 먼저인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죠. 분위기 자체가 예를 들어 뭐 집으로 찾아갔어요. 파트너 집으로 갔어. 파트너 집에 저를 초청하고 그 소비자를 초청해서 파트너 집에서 이제 미팅이 이루어졌을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배고플까봐 뭘 갖다 자꾸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할 만하면 이거 좀 먹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들,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폰서 입장에서 얘기하기 참 뭐하지만 스폰서는 그냥 별로 이렇게 대우하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오로지 그 소비자만 막 이렇게 떠받드는 그 분위기 자체가 그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육감으로 사람들이 다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자가 이 스폰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행동 속에 다 읽어요. 그러면 이 스폰서가 하는 말에 힘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여러분들 잘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한 방에 뭔가 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우리 스폰서만 붙이면 이 사람 완전히 변해버릴 거야. 이런 기대를 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폰서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고 커서 가서 이런 것까지 만들어 주셔야 돼. 이렇게 가면 그게 오히려 분위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보세요. 스폰서는 이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때에 따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하고의 그 어떤 그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어떤 대화가 애터미 얘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분이 관심 있는 분야들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눈 후에 뭔가 공감대 형성이 돼서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애터미 얘기 안 하고. 그럼 막 옆에서 조바심이 나갖고 빨리 애터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애터미 보상 플랜 좀 풀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좀 스폰서한테 맡겨두세요.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가자마자 보상 플랜부터 푸는 게 그분 귀에 들어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분위기를 봐서 어떨 때는 진짜 그냥 처음 만났으니까 이분과 신뢰 쌓기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좋아하는 얘기, 내가 좋아하는 얘기 이런 얘기만 하다가 그 미팅이 끝날 수도 있어요. 끝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 미팅 효과 없었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렇게 했을 때 애터미 얘기를 나눈 시간보다 이분은 그분 참 좋은 분이네. 내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네라는 좋은 이미지를 가졌을 때 그다음에 후속 미팅을 또 붙여서 차츰차츰 해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번 한 방에 그냥 뭔가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또 나중에 서운해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애터미 얘기하라고 불러놨더니 딴 얘기만 하다 끝났다는 이런 얘기도 이제 들리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한 방에 뭔가 될 거란 생각을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좀 여유를 갖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났어요. 나랑 만났든 아니 스폰서랑 이렇게 미팅을 붙여서 만남이 이루어진 후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폰서랑 만남을 주선해서 이제 미팅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반드시 만남이 어땠는지, 느낌이 어땠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48시간 이내에 얘기하라고 하지만 오늘 낮에 이제 미팅이 이루어졌으면 그날 저녁에라도 전화를 해서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긍정적인 느낌이었는지 부정적인 느낌이었으면 어떤 것들이 불편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 체크해서 그분은 이런 얘기하면 좀 불편해하는구나를 이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음에 조금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한 번 만남을 생각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만남이 이루어지고 두 번, 세 번 초청했는데 거절되고 미안해서라도 또 만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좀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남 후에 느낀 점을 이야기를 꼭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면 이제 때는 이때다 하고 막 내가 알고 있는 애터미를 막 설명하지 마세요. 그래서 질려버리게 만드시면 안 돼요. 이 사람 이제 긍정적이니까 막 이것도 저거 다 얘기해주고 뭐 이것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설명하지 말고 다음 미팅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좋아요. 다음 미팅으로 가능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약속한 미팅에 꼭 올 거라고 예단을 하지 않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좋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3-4번 약속이 번복되더라도 편안하게 대해 주셔야 돼요. 그럴 수 있지. 그쵸. 바쁜 일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다음에 언제 할까? 이렇게 해서 다음 약속을 받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3-4번 약속을 번복되면 스스로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미안해서 내가 한 번은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런데 3-4번 약속을 번복하면 거기다 대고 막 약속 어겼다고 막 몰아붙이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심지어 막 혼내는 분들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초청은 거기서 마지막이에요. 그분하고의 초청은. 그러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애초에 그냥 3번 정도, 4번 정도 내가 거절당하고 또 이분이 번복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초청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럴 수 있어라고 좀 편안하게 그분들을 대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분 스스로가 진짜 계속 약속 어기니까 미안하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를 여러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얘기했죠. 약속 어겼다고 몰아붙이는 후속 조치는 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아까 얘기했죠. 한 방에 뭔가 될 거라 생각하지 말고 약속도 3-4번 정도 생각을 미리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미팅도 첫 번에 뭐가 아니라 미팅도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서 한 3-4번 정도의 미팅을 붙인다.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두고 이 일을 하시면 그 조급해서 마음을 들켜버리는 경우가 그분하고의 마지막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여유를 두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2번 미팅을 하고 나면 첫 번째 미팅 했을 땐 좋은 분위기로 갔고 이분이 좋아서 뭔가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두 번째 미팅 때 호기심이 해결이 됐어. 그 다음은 이제 이분 생각에 내가 의무적으로 봉사한다고 생각하죠. 참여하는 게 내가 참여해 줬어. 너가 원하는 그 미팅에 내가 참석해 줬어.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면 계속 애터미 이성적으로 막 그 논리정연하게 애터미에 대해서 막 주입시키려고 하시면 질려요, 사람은. 그리고 내가 이제 2번 정도 갔다 왔으니까 이분들이 나를 사업자로 생각하겠지?
근데 나는 이런 분위기 적응 못하는데, 나는 저런 일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나랑은 이런 분위기랑 안 맞아라는 그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어요. 대충 이제 들어서 이렇게 되면 좋기는 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보상 플랜도 이제 이해가 됐고, 근데 내가 이거를 일로 해봐야지라는 결정을 선뜻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한테 이제 들었으니까 알았으니까 이제 사업을 해야지라는 그렇게 다가가는 거면 떠날 수도 있어요. 불안해서. 그런 거보다는 한 번, 두 번의 미팅이 이루어진 후에는 감성적인 대화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성적인 대화가 뭐냐면 우리 꿈은 이런 거고 저 사람 꿈은 이거고 우리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평안한 노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보니까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아가더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냐. 그다음에 여유 있는 아이들, 집안의 아이들은 이렇게 조금 이런 혜택도 받고 살더라.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지 않냐.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이제 딱 뭔가 알았으니까 이제 일해봅시다. 막 이렇게 다가가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후속 관리하는 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 다 알았고 내가 할 건 다 한 것 같은데 이분이 자꾸 나한테 일 시킬까봐 막 불안해하는 그런 느낌의 소비자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가서 애터미 일에 대한 것보다는 가서 이제 감성적인 대화로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분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 그렇게 와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편안한 대화 나누는 것 같은 편안한 차 한잔 하는 것 같은 그 대화 속에 내 미래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미팅을 했는데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따로 구분을 해서 그냥 관계를 잘 이어가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타이밍이 오냐면 그분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뭐 다 잘 돼야 되지만 힘들어서 내가 하는 일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타이밍과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이 타이밍이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때를 위해서 그때 턱 나타나가지고 하면 좀 좋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이분이. 나는 안 되는데 쟤는 잘 되고 있네.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게 그때만 가서 딱 얘기할 게 아니라 평소에도 애터미 사업을 떠나서 부정적이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그동안 살아온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평소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해 가면서 그 분이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또 사업은 안 하더라도 제품을 한두 가지씩 이렇게 쓰게끔 만드는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간다면 그분 또한 타이밍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후속 조치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후속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랑 애터미를 통해서 인연이 맺어지든 아니면 평소에 관계를 맺은 사람들하고 내가 애터미 시작하면서 이제 또 애터미에 대한 이야기들 하든 내 소비자로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 중에 내가 성공하면서 나랑 같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찾는 그 사람만 막 붙들고 이게 아니라 한 분 한 분한테 정성을 다해서 이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하지만 한 분 한 분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해야 되지만 비굴하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저자세로 막 너무 이렇게 낮은 자세로 하면 그분들이 이 일을 자체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지만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하면서도 그분들을 존중해주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오늘 후속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어떠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았어요. 말 들었습니다.
당연히 좋았다고 하시겠지, 제 앞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반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내가 몰랐던 것들 아니면 내가 반성됐던 것들, 몰랐지 알았던 것들이 있으시면 제가 강의를 했지만 스피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분만 스피치 신청을 한번 해주세요. 성함을 얘기해 주세요. 고개 숙이시지 마시고. 송현수 가겠습니다. 아, 네, 송현수 사장님. 지금 비디오는 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죠? 아, 예, 제가 모습이 아닙니다, 아침에. 정말, 시작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예, 제가 판매사 도전하고 나서, 나름 제 스폰서가 이수영 사람이거든요. 이수영 사람 시킨 대로 한다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이수영 사람에게 제 스폰서께 A 갖추는 걸 제가 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아침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후속 관리하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만 꼭꼭 집어서 해주셨고, 특히 스폰서에 대한 예의 갖추는 거, 그 부분에 있어갖고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하시면서도 들으시고 또 이렇게 느끼신 거 스피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송현숙 사장님이 진주에 계시는 이제 첫 번째 리더분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신건선. 네, 신관순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광주 반가반가센터 신대장입니다. 오늘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제 모습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급합니다. 가면은 뭐 사업하자고 하고 프로모션 해놓고 뭐 전화도 받고 또 뭐 앉아서 설명 듣는데 먹을 거 갖다 주고 막 그랬던 거. 그리고 제가 오늘 느꼈던 거는 그렇습니다. 뭐 요거를 오늘 교육이 우리가 저기 오픈 센터 오픈데이 있으면은 아침 조회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초기 사업자부터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은 리더 분들도 같이 공감하면은 어차피 후원하면서도 사업하면서도 후원하면서도 효과를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요거를 PPT 좀 더 효과적이고 그런 후속 관리를 할 수 있는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